안녕하세요.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 속에 안정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작고 미묘한 신경전부터 언성을 높이는 싸움에 이르기까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갈등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3가지 관점을 담아 완전히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 나면 우리는 보통 집에 돌아와 걱정과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었어요. 짜증이 올라올 수 있고 욱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나를 부정하기보단 그래, 내가 화가 났었구나. 내가 짜증이 났었구나 하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관계 갈등만 생기면 자책하는 분들 계시죠? 사실 제가 그동안 그러한 편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이러한 갈등이 생겼다고 여기고 항상 저를 많이 탓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잘 관찰하고 일기 쓰면서 지켜보다 보니 저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 저의 그동안의 행동 패턴들을 돌아보니 저에게 관계의 단절과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도 있듯이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관계는 안타깝지만 언젠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인연에 친절하고 멀어지는 인연은 잘 놓아주면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저의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것에 집착한 것 같아요. 내가 어찌 한다고 상대방을 계속 붙들고 있고 좋은 상태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것을 바래왔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2번째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2번째는 바로 베스트 버전의 내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짜증나는 날도 있지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날도 있습니다. 속 좁은 날도 있고 관대한 날도 있어요. 하루하루를 베스트 버전의 나로 채워가기로 선택한다면 점점 더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나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표현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닌데 즉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올라온 감정과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직접 적어보고 더 나은 생각과 행동을 찾아서 그 행동을 내가 하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하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반응들은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는 화를 내고 나서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냈지? 뒤늦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적 관찰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언제 내가 화를 내는지, 누구에게 자주 화가 나는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해버렸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알고 나면 진짜 거의 90%는 해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베스트 버전인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베스트 버전의 나는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베스트 버전의 나는 어떻게 할까? 베스트 버전의 나는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3번째, 나와 타인을 모두 긍정하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에이,
내가 참고 넘어가지 뭐.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좀 더 나은 내가 참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타인에 대한 부정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한 교수님은 타인을 긍정하는 것이 나를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저에게는 이 문장이 확 와닿았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타인을 긍정하는 습관은 잘 잡혀있지 않았구나. 어쩌면 타인을 긍정하지 못하는 것이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를 긍정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내가 기분 나빴지만 상대도 나도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진짜 마법의 단어 같아요. 상대도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갈등 상황에 있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존중해 보세요. 상대를 긍정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었을 뿐이지 상대도 참 좋은 사람이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나와 상대 모두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해 보세요. 타인에게 이런 긍정의 마음을 언제든 품을 수 있는 나 자신 또한 긍정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또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남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느껴지시나요? 아직 나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남이 말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죠. 그저 이 관점들이 나에게 유용한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내 삶에 적용하고 연습해 보면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관점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신가요? 어떤 것을 삶에 적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